안녕하세요. 근데 뭔가 가장 최근에는 얼굴 보이는 브이앱을 내가 많이 했던 것 같다. 뭔가 보이스 오랜만인 느낌이 드네요. 그쵸? 완전 환영입니다. 유유유. 안녕.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애매한 시간이야. 그쵸? 애매꾸리한 시간이에요. 근데 원래 뭔가 일정들을 보통 이제 하루 일어나서 막 좀 뭐 하다가 약간 이렇게 일정을 좀 뒤에 보게 되잖아요. 뭐 없는 날은.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큰 일정들을 앞에 보고 와서 이미 뭔가 오늘 하루의 할당량이 좀 끝난 기분이라서 뭔가 뭐시기냐 집 왔는데 저녁이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아직 4시인 거야. 그래서 좀 심심했는데 우리 버대들도 심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왔쥬. 저는 오늘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숙소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볼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왔어요. 뭐 큰 걸 하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진짜 조그만 건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 위버스에 그냥 뭐 TMI 얘기해달라는 글이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 TMI 알려달라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TMI가 뭐가 있어? 약간 TMI 알려줘요 언니, 막 TMI 알려줘요 누나, 뭐 예원아 TMI 알려줘 할 때마다 진짜 무슨 TMI가 있지 했는데 제가 어느새 약간 TMI의 달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를 생각해보면은 그게 바로 TMI예요. 근데 오늘은 TMI 치고는 꽤 별거 아니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지. 말을 해줄게. 제가 TMI가 오늘 TMI 말고 약간 요 근래 TMI부터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원래 멀미가 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진짜 심했어요. 근데 저의 멀미는 좀 색달라요. 저의 멀미는 조금 특별한 게 저는 그 차가 막 움직이고 막 덜컹덜컹대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다들 멀미를 하시잖아요. 나도 그럴 때 멀미를 하긴 하는데 저의 멀미의 시작은 차가 요란하게 움직일 때부터가 아니라 차에 탄 그 순간부터 멀미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차에 그냥 타면 멀미를 해요. 특히 일반 승용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집 차도 항상 멀미를 많이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되게 이상한데 버스나 지하철 그런 대중교통에는 멀미를 안 하고 비행기나 배멀미도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 승용차 그 차 시트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타자마자 그 제가 소위 말하는 멀미 향이 있어요. 그 멀미 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 일이래. 어쨌든 이 직업을 시작하면서 이건 차에 진짜 많이 타 있어야 되잖아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조금 이렇게 큰 규모의 차는 멀미를 작은 차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근데 뭐 행사 다니고 이럴 때 멀미를 숱하게 좀 하긴 했었어요. 몇 번 했는데
근데 막 그렇게 날마다 한 건 아니고, 그치만 이게 멀미가 시작되면 계속 멀미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원래 옛날부터 저희 집 차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냥 차 타는 거를 앞좌석 타면은 좀 괜찮은데, 조수석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차 냄새가 안 나는 차는 괜찮은데 그 차 냄새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멀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택시를 잘 못 타요. 원래 택시를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젠틀하게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조금 아무래도 택시는 좀 이렇게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주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이게 약간 진짜 케바케라 가지고 가늠을 못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택시라는 그 승용차 그냥 뒤에 타는 게 웬만하면 제가 멀미를 자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원래 걸어 다니고 막 그런 걸 좋아해서도 있지만 먼 거리 갈 때는, 그래서 저는 진짜 시간을 좀 앞에 많이 두고 일찍 나가서 뭔가 진짜 걸어간다거나 그 킥보드를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가요, 제가. 근데 지하철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타는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 좀, 그러니까 지하철은 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막 엄청 사실 편한 느낌은 아니라서, 다른 건 타고 지하철은 많이 안 타고 다른 거는 되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버스도 조금 자주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버스 타면서 뭔가 사람들 속에 섞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막 되게 그거를 약간 사람 구경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주위에 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좀 좋아하고, 여튼 그래요. 근데 그래도 급하거나 좀 일찍 빨리 가야 될 때는 택시를 많이 타긴 하죠. 아무래도 가장 편하니까.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택시 타서 멀미가 진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5분 정도 거리, 25분, 30분 정도의 거리를 이게 뭐 버스 타거나 다르게 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택시를 탔는데, 진짜 집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너무 멀미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와가지고 막 개워내고 막 그럴 정도로 멀미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날 너무 데이다 보니까 이제 택시 타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잠깐 급하게 갈 때가 있어가지고 또 택시를 한번 탔는데, 목적지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려서 갈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서 막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당분간 이 멀미가 좀 잦아들 때까지는 택시를 안 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볼일을 보고 일 보러 나가는 것도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하러 가는 데까지도 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가는데 그 뒤에 여학생분들이 한 2-3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 되게 앞자리에 앉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핸드폰 보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위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재밌고. 위버스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좀 길을 쫑긋하고 있었어요. 길을 쫑긋하고 있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도 좀 멀고 약간 차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그냥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던 거라서,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뭐 버디는 아닌 것 같았어요. 버디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막
위버스 어쩌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 들으면서 뭔가 이게 되게 뭔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버스 교통카드 찍는 게 앞문이 있고 중간문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랑 이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오늘이 되게 추웠어서 자꾸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원래도 좀 뒤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뭔가 얘기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자꾸 좀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조금 그러기도 하고 바람도 차고 이래서 슬쩍 한 한 자리인가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그 친구들이 머지않아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아쉽기도 한데 좀 귀엽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뭔가 버스 뒷좌석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잡담이나 막 그런 거를 막 하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랬죠. 그 이용자분 중에 한 분이겠지만 뭔가 버디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공간에 있었다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원래 운동이 1시에 가는 거였는데 그 버스를 한 번 환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귀에 그 신경을 뒤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 환승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더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린 이후에 지도를 보고 아차 싶었어요. 나 너무 많이 왔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렸는데 이제 그 운동 가는 데까지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거의 내렸을 때가 막 12시 반 그 정도였는데 택시를 타면은 거의 이렇게 가깝게 도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택시 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더 멀리 와서 더 오래 가버리면 진짜 의미가 없고 더 멀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싶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오늘 다른 시간에 수업이 없으면 조금 변경할 수 있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2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2시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가려는데 전화를 끊고 보는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김에 그 근처에 찻집 같은 데서 선물도 사가지고 어쨌든 그 시간도 변경해 주시고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고 버스를 타서 운동을 갔다가 왔죠. 뭔가 하루가 되게 재밌었어요. 짧았는데 뭔가 얘기할 거리도 많고 되게 오늘 하루가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TMI가 있었답니다. 오늘은 TMI보단 에피소드에 가까운 얘기였어. 그리고 비슷한 걸로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어제 밤인가? 제가 어제 밤이 아니었나? 몰라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산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나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눌렀는데 위층에서 이렇게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엘리베이터였어요. 근데 내가 탔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약간 아주머니 택배 기사님이셨어요. 보통 아주버님 택배 기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자 기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타자마자 갑자기 되게 크게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죄송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택배 수레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있죠. 그거 이제 그 초록색 판
그 판에 이렇게 끄는 거, 그 카트 같은 거, 거기가 아마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니에요 이러고 탔는데 이제 몇 층을 눌러 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배달해주시면, 배달이라 하나? 잠깐만. 맞죠? 배달. 음식만 배달하는 거 아니잖아. 그 택배도 배달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1층까지 가기 전에 몇 층을 더 눌러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산책 나가는 거라 급한 것도 아니었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실래요? 이러고 막 누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진짜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진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다니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 층에 내리셔가지고 택배 한 3개를 들고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가운데로 오시는데 너무 이 거의 그 치타에 갑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마리의 치타를 보는 것 마냥 너무 빠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엄청 빨리 막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 아주머니가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너무 밝게 또 하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저 1층까지 내려가는데 저도 사실 택배를 되게 많이 시키는데 약간 이렇게 정신없으신 거 보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하시면서 엄청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댓글에 직업정신 대박이라고 하시는데, 그쵸. 저는 사실 이제 택배 받기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모르니까 저는 되게 여유있게 다들 놓고 가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어젠가 그젠가 만난 아주머님은 진짜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 만화 보면 여러분 진짜 빨리 달릴 때 사람 상반신 그려놓고 하반신에 이렇게 회오리로 그려놓는 거 알죠? 그거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층에서 헤어질 때 고생 많으세요 하고 헤어졌죠. 이것도 제가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정말 그 아주머님의 발을 진짜 웹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회오리나 구름 막 그것처럼 그리잖아요. 그거를 실사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살죠. 너무 재밌어요. 맞아, 발이 막 여러 개를 슉슉슉슉슉. 맞아. 재밌다. 또 무슨 얘기할 게 있었나? 얘기할 것도 있었는데. 누나, 저도 멀미 진짜 심한데 음악 들으면 멀미를 안 해요. 혹시 공감하려나? 라고 하셨는데, 저도 멀미를 음악 들을 때랑 약간 그냥 과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씩 약간 쫌쫌따리 이렇게 과자 좀 먹고 이러면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집에서 차 탈 때 맨날 뭐 간식거리를 챙겨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래 듣는 거는 노래에 집중하고 있으면 좀 멀미를 덜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타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멀미하는 이 냄새가 난다에 집중을 안 하게 되면은 좀 덜 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건 또 있어요. 제가 차 속에서 라디오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웃길 수도 있는데 차로 평소에 라디오 들으면 그냥 재밌거든요. 근데 차로 연결해서 노래를 들어도 괜찮아. 근데 똑같은 노래라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나 왜 이러지? 근데 그 소리는 별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아닌데, 좀 차에서 멀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차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에 대해서 멀미가 진짜 심하단 말이죠. 차에서 라디오, 저는 그래서 차에서 라디오 듣는 거 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뭐 90 몇 점 몇 메가헤르츠 막 그런 거 나올 때 막 너무 울렁거려요. 그치만 차에서 나와서 들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차에서만 제가 유별나요. 웃기죠. 제가 참 웃깁니다. 마마마마마. 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재밌는 얘기. 지금 제가 방에 불을 안 켜고 있어요. 커튼만 살짝 제쳐놓고 있는데, 그래서 꽤나 뭐 밝지 않은 그런 거예요. 또 생각난 얘기가 있어. 맞아. 이거도 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본가에 갔잖아요. 그때 원래 전날 밤에 가려고 했는데, 전날 밤에 가기에는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바로 가면 좀 너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해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갔죠. 아침 일찍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쯤에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전날 밤에 엄마랑 전화를 내일 가겠다 이런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오면 서프라이즈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무슨 서프라이즈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어 연희 서프라이즈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침에 가는 내내도 서프라이즈가 있다길래 약간 설레면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원래는 조금 일찍 출발을 안 해도 시간이 막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9시, 8시? 그쯤엔 9시 전에 도착해야, 한 7시 반, 8시엔 도착해야 이제 아빠 출근하시기 전에 보고 갈 수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봐도 되긴 하지만 아빠가 또 엄청 아쉬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 아침잠을 버리고 새벽같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집에 어쨌든 도착하니까 되게 또 편하더라고요. 너무 집에 또 오랜만에 간 거기도 하고 해서 있었는데, 하다가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방으로 데려가시더니 토끼 인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딜 갔다가 이 토끼 인형을 봤는데, 아시잖아요. 저의 이 친구 이름도 없네. 미안하다. 솜이 다 보이는 듯이 아주 오래된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이 토끼 인형을 엄마가 이 존재를 아시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난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왜냐면 사실 인형이라는 게 이제는 제가 인형에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인형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근데 이 토끼 친구는 그냥 엄마가 좋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토끼 인형이라도 그 의미가 아니면 사실 저한테는 인형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마가 사주신 거긴 하지만 원래 이게 제 게 아니라 언니 거예요. 언니한테 엄마가 사줬던 건데, 제가 하도 옛날엔 언니랑 같은 침대에서 항상 잤는데, 이제 제가 얘를 안고 자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얘를 계속 껴안고 지금까지 껴안으면서 온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엄마가 언젠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뭐지? 어디서 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웃기고 좋아가지고 막 고맙다고 하고 이랬는데 엄마가 근데 사실 엄마는 약간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이게 촉감이 별로래요. 보기엔 되게 귀여운데 촉감이 좀 별로라서 아빠도 만져보고 근데 예원이가 촉감에서 좀 아쉬워할 것 같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하고 딱 만져봤는데 진짜 촉감이 좀 별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긴 하네 이래서 엄마가 그치 이러면서 그냥 엄마도 그냥 잠깐 생각나서 사온 거라 나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면은 해주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죠. 그거는 그리고 결국 그냥 집에 엄마가 둔 그 의자랑 쿠션이 잘 어울려서 거기다 그냥 두고 오기로 했고, 그리고 그냥 그게 그냥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어쨌든 서프라이즈 할 만한 그냥 얘기인 것 같아서 알겠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침에 밥을 해주셔서 밥을 먹고 밥을 거의 다 먹고 이제 막 있는데 엄마가 또 근데 예원이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또 이러시는 걸. 그래서 내가 저 토끼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막 엄마가 뭔가 말을 못할 것처럼 계속 막 배시시 웃는다 그래야 되나? 자꾸 그래요. 뭔가 떠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지 싶어서 제가 별 생각을 막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어딘가 한쪽을 보길래 뭐 갑자기 내 선물을 샀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동물을 키우나? 막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갑자기 2월에 언니 생일이 있거든요. 2월에 그때 다 같이 모이면 그때 얘기를 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언니 생일까지 지금 얼마 일주일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렇게 궁금하게 해놓고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근데 그래서 알겠다고 이러고 이상한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엄마한테는 그 서프라이즈를 언니 생일날 들어야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참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와서 들어야지 했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또 근데 예원이한테 미리 말을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미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또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면은 납득이 가요. 엄마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망설여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엄마 그냥 말하려면 말하고 말하지 않으려면 그냥 지금부터 얘기 안 하고 나 잊고 살다가 언니 생일날 오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해야겠대.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나를 안는 거예요. 안으면서 엄마가 예원아 우리 이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완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벙쪘어요. 근데 이게 막 충격을 먹어서 벙찌고 막 이런 것보다 약간 웃는 채로 벙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사를 간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빠 언니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에 그렇게 막 큰 정이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빠는 계속 막 기숙사 생활하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뭐 주말만 오거나 방학 때 오거나 이랬었고, 언니도 맨날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같이 들어오고 서울로 통학했으니까 그러느라 사실 진짜 잠만 자고 거의 갔었던 거라서 뭐. 그런데 저는 그 집에 9살 때 잠깐 갔으니까 몇 년이야?
거의 뭐 몇 년이에요? 왜 계산이 안 되지? 15년? 15년 정도 산 거죠. 15년 정도를 산 집이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의 저희 모든 추억이 다 남아있는 동네고, 또 그런 모든 추억이 담아있는 동네고, 그 집안 곳곳 진짜 곳곳에 다 내 추억들이 생각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그냥 하는 말로 지금 오빠 언니랑 저랑 다 밖에 나가 사니까 엄마 아빠가 뭐 이사를 가볼까 이런 얘기를 좀 꺼내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진짜 자주 올 테니까 안 가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그 집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도 그날 새벽같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집 청소를 이렇게 한번 쫙 하신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몰랐으니까 집에 갔는데, 원래도 엄마가 깔끔하게 항상 하시고 예쁘게 꾸며 놓으시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집은 진짜 지금까지 모든 방이 거실 포함 그 가구 배치를 내 생각에는 모든 경우에 쓰리 진짜 다 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런 가구 배치 한 번씩 바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씩 막 이렇게 바꾸고, 뭐 집안 곳곳 소품도 한 번씩 바꾸고 해서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유난히 더 깨끗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칭찬을 막 남발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어쩜 이 집은 15년째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고 여전히 너무 좋고 막 나는 이 집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엄마가 약간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는데 나는 그게 전혀 왠지 몰랐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하면서 나중에 뭐 멤버들도 데려오고 막 친구들도 데려오고 싶어 우리 집 막 이러면서 이사 간다는 얘기 듣기도 전에. 그리고 아빠가 그 홈쇼핑 같은 거를 이제 엄마는 자주 혹 하시는데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혹 하시나 봐요. 근데 아빠가 이번에 혹해서 그 편백나무 좌욕기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방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가끔 하시고 하면서 아빠가 예원이 오면 이거 꼭 한번 시켜주고 싶었다고 이러면서, 그게 건식으로 그냥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약간 그런 편백나무 향이랑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하반신이 데펴질 수 있는 그런 좌욕기인데, 그것도 샀는데 막 그것도 있고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집 가자마자 이러면서 제가 막 집이 너무 좋다고 가면서 눈치 없이 그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언제 가냐고 했더니 한 3월 달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집을 그렇게 많이 가지도 못하고, 또 사실 엄마 아빠의 거주지인데 엄마 아빠가 편하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빠 병원 근처로 또 옮겨서 아빠도 이제 잘 다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저희 아빠도 차를 잘 안 타고 다니세요. 아빠는 항상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시고 이러는데 저랑 똑같아요, 아빠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한 거의 뭐 3, 40분 잡고 가시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니까. 차 타면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그래서 차를 엄마가 또 어디를 이제 가시는 곳이 있어서 차를 주로 엄마가 타시고 아빠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사 가는 곳은 아빠가 한 공원 2개 정도 이렇게 건너 가면 한 20분 만에 걸어서 가는 그 정도 거리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꼭 테라스가 있는 집에 꼭 살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 근처에 원래 테라스 있는 집을 좀 많이 보시다가
테라스 있는 집은 뭐 집이 안 나와가지고 못하고, 테라스는 없지만 테라스 있는 것처럼 되게 앞에 그런 풍경들도 되게 탁 트이고 좀 천장도 조금 지금 사는 데보다 높고 한 곳이라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되게 행복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2월 달에 좀 많이 오겠다고 하고, 그날 집에 나서면서 집안 곳곳을 껴안고 그 코알라 나무늘보 막 이런 것 마냥 집안에 막 벽이랑 문이랑 이런 데다가 매달리다가 와가지고 엄마가 또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간대요. 나의 모든 추억이 살아있는. 제가 그런 추억에 약간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잘 젖고, 추억에 잘 젖고, 되게 엄청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남기고 막 이런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까지도 사실 너네 올 때 한 번에 얘기할까 싶다가 예원이한테는 너무 약간 뭐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미리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엄마가 엄청 속이 시원했나 봐요.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유 이러면서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자꾸 나한테 그랬냐고 하면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기분 좋아요. 어쨌든 엄마 아빠가 두 분이서 지낼 때 좋은 게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사라는 게 저는 엄청난 마음에 그런 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저희 숙소도 한 2-3번 이사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떠날 때는 뭐 숙소긴 해도 이게 막 나의 어쨌든 세월이 좀 묻어있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막 이런 기분이 들고, 어떻게 낯선 곳에 가가지고 잠을 자지? 어떻게 그 낯선 곳에서 내가 살지 싶은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거기가 그냥 내 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다른 데를 가서 자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집이라고 거주지를 인식하면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아마 2년 전에 들었으면 되게 더 약간 조금 울적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24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다가 슬퍼하는 나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9살 전에 8살 때까지 살던 그 집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진짜로. 근데 그 집이 어렸을 때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이랑 아마 평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크게 생각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게, 그때는 제가 지금의 반만 했잖아요. 반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이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집은 막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 들으면서 나도 이제 어른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구, 그래서 2월 달은 집을 좀 자주 갈 예정입니다. 웃기다. 진짜 TMI인데, 그쵸, TMI. 아니야, 오늘은 이거 TMI보다는 에피소드에 가까운 것 같아. TMI는 이런 거지. 아까 교통카드를 찍고 가방에 넣으려다가 코트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게 TMI잖아요. 그쵸? 헤헤헤 하하하하. 그리고 이 토끼 인형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인형을 고쳐주는
토이 하스피털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제가 알아봤는데 그 귀찮음을 감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가 그냥 데리고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엄마가 새로 사주면 언제든지 그래도 인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엄마가 사준 건 진짜 촉감이 좀 별로였어. 좀 많이 실망스러웠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한테 촉감 좋은 걸로 부탁드려요 하고 왔어요. 와, 근데 24살 돼서 들어서 진짜 다행이다. 다음에 이사갈 집은 몇 층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살면서 2층밖에 안 살아봤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부터는. 그래서 옛날에 숙소 처음 갔을 때 저희 맨 처음 숙소가 10몇 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고층이었는데 되게 나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라지더래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 적응의 동물이랍니다. 이구. 제가 그래도 저는 진짜 20살을 경계로 어른이 됐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고 한 22, 3살? 22살? 3살? 그쯤부터 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렵지 않아지는 경험도 좀 하고 뭔가 고작 그것 갖다 왜 그랬지? 라는 생각도 조금 옛날에 생각하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 좀 어른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그냥 단순하게는 그런 거 하면서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위질을 진짜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위질은 당연히 그냥 하죠. 그거는 그냥 손가락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종이를 반듯하게 자르는 거 그런 것도 진짜 못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그 풍선 불잖아요. 풍선 불고 나서 매듭 짓는 거를 불과 19살 때까지만 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난 평생 이건 못하나 보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난 못하지? 그냥 못하나 보다 했는데 저번에 멤버들이랑 잠깐 우리끼리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약간 풍선 같은 걸로 꾸며놓고 싶어가지고 풍선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불었는데 혼자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걸 시도를 안 해본 지 오래됐거든요. 매듭 한번 지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 매듭을 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머리끈으로 묶은 적도 있고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봉쇄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자체 매듭. 고무줄로 자체 매듭하는 거. 했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난 멋진 어른이 되었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지. 너무 잘 묶는 거야. 그래서 그때 신나가지고 한 대여섯 개를 아주 신나게 지었어요, 매듭을.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좀 섬세한 손재주가 진짜 많이 없었는데 막 색종이 접고 이런 거 가위질하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옛날보다 그런 걸 좀 더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헤헤 하하하. 그치만 인간은 성장의 동물.
언젠간 24살에 저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에휴, 그때 진짜 어렸다. 지금이 진짜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완벽한 어른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도 항상 저한테 말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냥 계속 그냥 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대요. 그냥 미처 알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닐까요? 갑자기 인생 얘기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빠가 특히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아빠가 막 되게 저한테 배울 때가 많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 얘기만큼 아빠가 어른처럼 보이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진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 같다는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어른이야. 나 다 컸고 나 이거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진짜 좀 오히려 어려 보이고 뭔가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권위적이셨고 조금 더 그런 위선적인 느낌을 종종 받았었는데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엄마 아빠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시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그런 권위적인 그런 게 진짜 더 많이 없어졌어요. 저한테 되게 어른으로서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래서 저도 뭔가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부족한 점을 뭔가 내비치시고 고백할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제일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결점이 있으면 그거를 막 부정하려 하지 말고 좀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답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엄마랑 되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마랑 같이 아빠가 출근하시고 엄마랑 같이 막 쿠키를 구웠는데 이제 쿠키를 돌려놓는 새에 엄마랑 저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진짜 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진짜 화내는 일도 거의 없고 엄마가 성격이 옛날에는 특히 더 약간 고상한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엄마로서 바라보는 그런 게 있던 거죠. 뭔가 선입견은 아니지만 그냥 파악을 하잖아요. 애기도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엄마가 되게 약간 흥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고상하고 착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서 막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엄마가 어쨌든 엄마의 뭔가 모습들을 조금 억압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도 좀 엄마의 그런 고백 그런 것도 들었고 또 뭐지?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게 약간 자세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막 저는 어쨌든 막내라서 오빠 언니와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한테는 조금 더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빠 때는 엄마 아빠도 엄마고 아빠인 게 처음이니까
되게 많이 서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러잖아요. 첫째들이 그래서 좀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춘기도 좀 그 세게 겪고 막 그랬는데 막 별거 아닌 걸였는데 엄마가 그냥 그때도 막 얘기하다가 그 엄마가 아유 저희 인공지능 스피커 또 얘기 안 해? 아이고 알겠어요. 네 어쨌든 그때 뭐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막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막 눈물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뭔가 그 엄마 아빠의 그냥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옛날이랑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게 좀 달라졌다요. 되게 엄마 아빠를 대하는 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내 엄마 아빠로 만난 거지만 그 엄마 아빠가 그 안에서 어쨌든 개인으로서의 그런 안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실 막 자녀들한테 얘기를 잘 하진 않잖아요. 또래 사람들이나 그런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제가 또 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래서 사실 더 뭔가 온전한 어른이 아닐 때 온전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됐던 뭔가 엄마 아빠의 그 시절들이 생각나서 더 뭔가 대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지금 댓글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유유유유. 아 죄송해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시간들이 저는 있었답니다. 최근에 집에 가서도. 여러분도 엄마 아빠랑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조금 엄마 아빠에게 이해가지 못했던 부분 좀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러지? 라고 했던 부분들도 점점 그냥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워했던 부분들도 그냥 사실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럼에도 참 지금까지 날 이렇게 잡고 돌봐주는 자체로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히히히.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궁금한가? 그 대충 무슨 얘기냐면은 막 엄마랑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내가 옛날에 엄마를 생각했던 느낌이랑 그 최근 들어 좀 크고 나서 엄마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느낌이랑 어느 순간 좀 달라져가지고 약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약간의 이질감이라고 하면 너무 단어가 너무 슬픈데 그런 게 느껴졌다. 왜냐면은 나는 나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은 나의 학창시절 때의 엄마에게 머물러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나와서 생활하고 하면서 몇 년을 어쨌든 자주 가끔 보긴 하지만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엄마도 달라져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냥 사람이 달라지도 엄마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가끔 이제 엄마를 볼 때 아까 아빠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엄마를 볼 때 약간 내가 생각했던 엄마랑 다른 느낌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우리 엄마를 잘못 알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한참 좀 되게 약간 깊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내가 너무 웃겼던 건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울컥할 일이 아닌데 엄청 울컥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말이 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항상 너무 귀여워했는데 요즘 뭐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별로 귀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막 엄청 뭔가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애기로 좀 바라봤던 때의 기억으로 나에겐 엄마가 많이 남아있는데 뭔가 크고 나서 뜨문뜨문 갈 때는 좀 그때 느꼈던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예전보다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너무 창피했는데 내 엄마한테 그거를 말하면서 우니까 엄마도 막 엄청 웃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되게 웃기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근데 웃기긴 했는데 저도 웃으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사랑스러웠고 사실 지금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어쨌든 예원이가 사회에 나가 있고 어른으로서 뭔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그대로 계속 귀여워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가 그냥 그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쉽게 마냥 귀여워만 하기는 이제 너무 좀 엄마도 고민이 됐던 거죠. 왜냐면 지금 진짜 막 많은 분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어쨌든 나의 자리를 잡고 이러는데 엄마가 그런 그냥 막내로서 막내딸로서 귀여워만 하면 그런 거에 있어서 예원이가 좀 더 크지 못할까 봐 그런 걱정도 있어서 그냥 너를 좀 더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도 너무 이해하지만 근데 제가 그냥 울면서 나는 근데 아직 엄마한테 귀엽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너무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한데 그래도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막 그 얘기를 했던 게 왜냐면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어쨌든 무언가 잘했을 때 뭐 칭찬을 받고 잘했을 때 예쁨을 받고 좋은 모습이 있을 때 사랑받고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우리 팬분들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모습을 나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그럴 때 팬분들이 정말 또 좋아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거고. 근데 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집에 오면은 나는 그냥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엄마 아빠 아래서 그냥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느낌을 받고 싶다. 그냥 그거를 엄마한테 한 번 더 일러주고 왔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엄마가 저를 좀 더 귀여워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빠나 오빠 언니한테는 많이 못 느꼈거든요. 여전히 그냥 막내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데 약간 엄마한테서 그런 거를 제가 어느 순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번에 가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TMI 알려줄까요? 사실 방금 얘기하면서도 엄청 울컥했다요. 어이 진짜 그래. 왜냐면 엄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너네 그냥 귀엽게 엄마 품에 있었을 그때가 엄마도 당연히 너무 그립고 그런데 엄마가 그것만 껴안고 살면은 사실 지금 각자 자리에서 잘 다들 생활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너네도 다 컸고 이제 사회에서 자리도 잡고 그런 어른인데
아, 몰라요. 이게 진짜 슬픈 얘기가 아닌데 이쪽 관련 얘기를 하면은 약간 울컥울컥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든 게 진짜 특히 지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버디들 있죠. 그런 버디들은 그 뭔가 엄마 아빠의 뭔가 그런 간섭이라던가 얘기들 그런 게 좀 가끔은 싫고 이럴 때 있어도 물론 독립하면 편해요. 어른 돼서 독립하면은 확실히 그런 제어도 덜 받고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게 분명 있지만 그때가 진짜 지나가 버리면은 정말 추억으로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때를 충분히 마음껏 뭐 즐기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만끽하라는 그런 간섭받고 그런 뭔가 엄마 아빠가 날 어린애 취급하고 이런 것도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뭐 또 엄마 아빠가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우리 엄마 아빠를 아가라고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는 계속 어리게 지켜주고 싶은 자식으로 비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눈물 좀 가셨다. 지금 목까지 차오르는 그 느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뱉을 때 약간 좀 망설였는데 지금 다 내려갔어. 댓글에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근데 저는 독립한 거 좋아요. 사실.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막내기도 했고 어쨌든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좀 옛날에는 혼자 자고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을 떠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캠프 막 수련회 이런 것도 친구들이랑 있으면 물론 재밌긴 하지만 오래 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연습생 시작하고 숙소 들어갈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엄청 내가 가장 먼저 독립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3남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일찍 독립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거칠게 그냥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운실 속의 화초처럼 컸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내 스스로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필요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숙소 생활 시작한 게 절대 뭔가 한이 되거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좀 따로 살아야 애틋해져. 이건 진짜 트루인 것 같아. 저도 아마 지금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집에 계속 있으면 분명 조금씩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그런 소중함, 보고 싶음 이런 감정이 더 살아나거든요. 알죠, 뭔지. 그렇답니다. 다들 근데 이제 뭐해? 아까 집이었던 버디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막 회사였던 버디들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뭐하니? 뭐해? 오늘 남은 시간에 뭐하지? 나? 오늘은 진짜 뭔가 할 일들이 빨리 끝났네. 그치만 난 뭐야 다들 밥 먹어? 떡볶이 먹어요. 김치찌개 먹어요. 뭐야 저요? 저요? 지금 울고 있어요. 이런 센스쟁이 댓글 웃음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조깅하고 있다고? 이 추운데? 빈둥빈둥거리기. 일하면서 보이스 듣는데 좋다고. 짜릿하신가요? 짜릿하신가요? 음, 음,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엄마랑 제가 엄마가 계속 착하다 그랬잖아요. 안 싸운 게 진짜 아니거든요.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 막 소리 지르고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왔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괜히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엄마는 막 괜히 약간 좀 상처받은 아이인 척하는 그런 느낌 있죠. 뭔가 엄마에게 난 상처받았어 싶은 그런 표정을 더 장착하고 어떻게 나한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도 있고 언니를 제가 언니한테 언니를 뭐라 했지 엄마가?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혼난 적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뭔가 말투나 이런 게 되게 고상하고 차분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주변 시선들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엄마의 젊은 엄마 시절에는 좀 그런 게 더 많았대요. 왜냐면 엄마가 예전에 막 아나운서 하고 이러셨으니까 그때 뭔가 그런 품위 있는 느낌? 좀 이렇게 단정한 느낌을 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엄청 엄마가 더 자유로워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옛날에는 감정 표현을 지금 정도는 안 했는데 지금은 더 막 엄청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라인 댄스 이런 거 엄마가 진짜 몸치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약간 몸치 박치거든요. 진짜로. 근데 막 라인 댄스를 한번 운동 삼아 엄마가 한번 옛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다고 막 하고 엄마가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뭔가. 그래서 전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아나운서를 오빠가 태어나면서 그만두셨어요. 같이 뭐 병행 쟤 또 얘기한다. 병행할 수도 있었는데 오빠가 너무 밟히더래요. 그 갓난 애기가 엄마를 엄마 바라보고 엄마 출근할 때 막 할머니한테 맡기고 올 때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냥 엄마가 그냥 딱 두고 그냥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엄마가 딱 아나운서를 접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냥 오빠를 돌보는데 전념을 하신 거죠. 맞아요. 근육뽀뽀 애기 시절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저 같아도 그런 아가가 바라보고 있으면 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오빠 진짜 아기 때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그 이후에 막 교회에서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막 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지금 오빠 태어날 때부터 그만두셨지만 그거랑 뭐 그런 라디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의 그 직업에 대해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좀 틀 안에 좀 본인을 약간 이렇게 더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게 많이 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지 갑자기? 아, 맞아.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누가 발견했지? 아, 저희 언니의 친구가 뭐 대학 과제인가 뭐로 이렇게 뭐 조사를 하다가 뭐 옛날 음악 방송 있죠. 거기서 갑자기 뭐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저희 언니한테 지연아 너희 어머니 아니셔 하고 영상을 보냈대요. 보니까 엄마가 맞더래. 뭐지?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엄마 뭐 옛날에 아나운서 하셨다는 거는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진짜 현역 시절이라 해야 되나? 현역이라긴 너무 짧았지만 그때 진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변진섭 선생님의 너에게로 또다시를 엄마가 다음 순서로 음악방송 MC 마냥 소개하는 건데 진짜 우리 엄마인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다! 해가지고 언니도 막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너무 촌스럽고 웃기더라고요. 말투가 엄마 너무 미안한데 약간 진짜 엄마 말투라고는 전혀 엄마 말투 같지 않은 약간의 AI 같은 느낌으로 다음 뭐라고 했지? 다음 무대는 뭐 이런 느낌? 어쨌든 너무 낯설고 엄청 웃겼어요. 그래서 진짜 맞구나 우리 엄마가 했었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촌스러워요. 옛날 화장법 아시죠? 거의 눈썹이 거의 수검댕이에요. 얇은 수검댕이. 저희 오빠가 아기 때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아기 때 예쁘게 생긴 편은 진짜 아니었는데 저희 오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제가 콘서트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빠 낳고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둘째를 낳으면은 얘만큼 사랑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둘째를 낳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셨는데 그때 콘서트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 막 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은 크기의 사랑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갑자기 그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 어렸을 때 엄마 하는 라디오에 목소리 출연한 적 있다요? 뭐지? 막 어떤 걸로 출연했냐면 옛날에는 그런 스토리 유머책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유머 모음집 이런 거 책으로 팔았거든요. 옛날에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 엄마 라디오에 제 코너처럼 그거 되게 신기하다 생각해보니까 한 5분 정도 제가 그걸 항상 엄마가 제 목소리로 이제 녹음을 해가서 엄마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제가 옛날 웃긴 얘기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어릴 때. 몇 학년이었지?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럴 때였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짜 혹시 물어봐가지고 있으면 제가 갖고 올게요. 그때부터 저는 스토리텔링에 히히히. 저녁 뭐 먹어야 되지? 저녁은? 여러분은 저녁을 몇 시쯤 드시나요?
김치찌개 두루치기. 오, 빡세다. 빨강각 빨강. 아, 제가 사실 김치찌개를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삼겹살 두툼하게 들어가고 맛있긴 한데 있으면 먹는데. 순대볶음. 오, 좋다. 순대볶음. 제가 오늘 아점을 좀 시원찮게 먹어서 저녁에는 좀 밥다운 밥을 좀 먹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사실 보이스 V앱 하기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요거트 좀 먹다 왔거든요. 다들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돈가스, 곱창볶음, 돈가스, 삼겹살. 어렸을 땐 제가 돈가스를 좀 찾아 먹었는데 커서는 돈가스는 사실 진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유난히 돈가스는 그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래요. 물론 돈가스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너무 많지만 근데 보통 돈가스를 엄청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옛날에 돈가스 집이 있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뭔가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그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딱 통계적으로 좀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돈가스 말고 치킨가스에 환장한다고. 근데 이제 저는 돈가스는 약간 사이드 느낌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메인으로 먹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가스와 냉모밀 이런 거 좋아. 근데 돈가스만 먹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노래를 틀고 잠깐 한 3분 안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거실에 나가서 뭔가를 갖고 와야 돼가지고 무슨 노래 틀어줄까? 어떤 감성인가 지금? 저희 짝사랑 노래 들으실래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기다려보세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 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사랑만 힘들죠. 그대 곁에 있어도 나 왔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게 해. 누구냐? 축구하러 가야겠다. 누구냐?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뭘 보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노래를 좀 더 들어봐요. 네. 네네. 아, 네네. 아, 저희 지금 이거를 청소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잠깐 집 방에 들어오셨네요. 얘 말씀드리고 와야겠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누군가 이모님이다. 네, 이모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슬슬 이건 뭔 노래야? 왜 이렇게 서글픈 노래가 있지?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뚜룽. 안녕하세요. 시크릿 맞아 이거 시크릿 저는 시크릿 가든은 다 안 봤었어요 그때. 하여튼 나 왜 이렇게 유행하는 드라마를 다 안 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만요. 됐다. 다 보냈다. 꽃나무 봤죠? 꽃나무 봤어요. 근데 약간 이제 어두워진다. 좀 방금 밝았는데 엄청 어두워진 것 같아. 약간 어스름한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나는 딱 어스름해지기 전이 좋은데.
여러분, 저 잠깐만 나갔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왜냐면 나는 이 다음에 뭐 할 거 없기 때문에 좀 더 있어도 괜찮은데 5분, 10분 방치해두고 갔다 오기엔 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봐요. 안녕. 숨 참고 기다린다고? 숨은 쉬는 게 어떨까? 곧 놀게요. 근데 끄고 갔다 올게. 끄고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오는 거 아니고. 기다려봐, 안녕.